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지원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 보시죠.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준비되어 있는데요. 4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아파트 주목해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7억 8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서초구의 두 지역 중 먼저 가볼 곳은요. 바로 양재동 쪽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강남 쪽도 향했지만 이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입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현재 이제 6.17에 대해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예상했던 대로 또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 특히 이제 강남 지역들의 재건축에 2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역시나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이런 현상,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런 현상, 이렇게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상당히 이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책이 21번째 대책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공급 대책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책을 잠시 보시면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몇몇 지역 빼고는 이제는 거의 전국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법인 투자를 굉장히 요번에 회초리가 맞았죠. 그래서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그래 법인 투자가 앞으로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27 대책에서 이제 서울에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투자하지 말라.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워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그리고 주담보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 작년에 12-16 대책에서도 9억 원 이하에만 그것이 가능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투자할 경우에는 대출금이 회수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빌라나 오피스텔 단독주택들은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강화되는 것이 3억 원 이상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이제는 금액과 무관하게 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도 내야 된다.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요건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강남권에서 재건축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나중에 얻게 될 자산 가치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낡은 집이지만 2년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세, 그동안 이 재건축 아파트의 저렴한 전세에 살고 계셨던 세입자분들이 쫓겨나거나 아니면 지금 많은 웃돈을 주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정부에서 또 그거에 대한 규제를 내겠죠. 하지만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말 21번이나 이렇게 대책이 나왔으면 이제는 원인 파악이 다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요즘에 이제 방송을 할 때 약간 딜레마가 듭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가? 현금 부자들이나 또는 지금 어떻게라도 그래도 내 자산을 좀 늘리고 싶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투자할 때 전혀 그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집니다. 그러나 원래 초심대로 저는 항상 좋은 입지에 있는 곳에 가장 소액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것이 이제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양재역과는 지금 한 도보 2-3분 정도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양재동 하시면 3호선과 신분당선의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강남권에 사실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6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양재역은 현재 더블 역세권이지만 신분당선이 현재 연장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호선, 7호선과의 연결성 그리고 2호선도 현재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조밀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다중역세권의 위치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곳에는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슈가 바로 GTX 신호선이 지나는 역이다라는 점입니다.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삼성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명 환승역으로서의 지금보다 더 위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지 변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재역을 얘기를 할 때 항상 강남역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강남역은 뭐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상권과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가 되겠죠. 그리고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도 100만 명, 일일 유동 인구가 100만 명이고요. 이곳은 뭐 상업, 업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모두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또 요지기도 하죠. 거의 수도권 광역버스들 한 220개가 모두 강남역에 쓰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역 쓰기 전에 바로 전 정거장이 양재역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수 효과가 상당히 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양재역 주변이 굉장히 그 숲세권 환경도 잘 갖고 있습니다. 양재 시민의 공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편의시설들도 대형마트들 굉장히 많죠. 하나로마트, 뭐 코스트코, 이마트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거의 모든 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딱 하나 지금 단점이라면 아직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이곳은 직장인 수요가 더 많고요.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면 이 도곡동 그리고 위치 역삼동이기 때문에 학군이 굉장히 좋은 곳에 바로 영향권을 받는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남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양재역까지 이제 앞으로 그 역할이 그 동반 시대 상승의 그 입지가 변하는 그런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초 그랑자이 그리고 레미안 리더스원 이렇게 계속 재건축 아파트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세가 바로 양재동의 아파트 시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서 아파트 저희 만나보고 있습니다. 살짝 언급해 주신 것처럼 6.17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이제 규제가 아닌 지역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의 가치는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개발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아까 입지에서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양재동의 교통에 대한 그러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이제 큰 것이 광역교통망이죠. 바로 양재동의 신분당선의 연장과 그리고 바로 GTX 노선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양재동의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삼성과 청량리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3대 도시명 환승센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들이 바로 미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C노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말에 이렇게 조기 착공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GTX가 한 5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 2025년에서 2026년 그 정도에 개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양재동의 GTX 노선들이 개통이 되면 그 주변 지가, 특히 초역세권에 있는 주택들과 아파트의 지가 상승 상당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 신분당선이 지금 연장이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구간이 이제 신사까지죠. 여기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사에서 동빙고 지나서 용산까지가 2025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제 확정이고요. 지금 가보시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차가 엄청 밀립니다. 그래서 이 신분당선의 연장선으로 인해서 앞으로 용산과의 접근성도 좋아지는 그러한 역할을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양재동 하면 바로 RNCD 특구가 생각나실 겁니다. 많이 들으셨죠? 양재동. 양재동 그 사거리에서는 주변에 이제 많은 오피스텔과 그리고 업무단지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역에서부터 내려오는 뱅뱅 사거리 이렇게 모두 다 상업 빌딩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재역에서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 RNCD 특구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곳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뭐 정보기술
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그러한 바로 그 연구단지를 만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바로 집적단지를 만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업무단지가 생기는데요. 이 지금 양재동의 RNCD 특구 같은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그 변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으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굉장히 큰 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게 되는 입지로 변하고 상당히 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동에서 지금 제2의 롯데타운이 건설됩니다. 자, 20년 만에 지금 이제 확정이 됐죠.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이 됐습니다. 47층 높이의 거의 63빌딩에 준하는 그리고 옆에 있는 삼성타운의 2배 규모의 바로 그러한 롯데타운이 지어지는데요. 주변의 코오롱이라든지 지등아파트 부지와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삼성동의 GBC와 같은 부지 크기로 또 한 번에 롯데타운이 건설된다. 뭐 호텔이라든지 업무 복합시설들이 이곳에 모두 건설되기 때문에 가장 큰 랜드마크로서의 그런 지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서초구 양재동 개발 호재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은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이지만은요, 머지않아서 GTX C노선까지 이곳을 통과한다고 하니까 이 지역의 아파트에 집중을 해볼게요. 투룸과 쓰리룸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7억 8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룸, 쓰리룸이지만 거의 뭐 실평수가 19평에서 21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세가 5억 8천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강남권의 빌라 전세 가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주 안정적인 그 임대 그 수요를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일단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먼저 투자를 하시고요. 나중에 실거주 1인 가구 분 같은 경우에는 주담보가 한 40%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일단은 가격을 보시면 이 강남권에서도 거의 3분의 1 가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게 나홀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양재동 주변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가끔씩 나홀로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시세 한번 분석해 보시면 상당히 그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지금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데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대책이 나온 이후 대책 전에 우리가 투자하자. 그래서 잠실 그 주말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늘 대책이 나와도 투자자분들은 그 규제를 피해서 항상 틈을 노립니다. 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이제 가능성이 있고 잠깐 숨겨져 있는 다른 지역들, 이 강남권, 서초권에서 숨겨진 지역들을 여러분께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앞으로 GTX C노선이 이렇게 생기는 아주 교통의 개발 호재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양재 RNCD 특구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역에 바로 그런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서초동 개발사업지와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현재 강남의 비규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지금 계속 이게 규제가 하게 되면 이제는 모든 지역이 규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평준화 되겠죠. 그러면 어디입니까? 다시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비규제 지역을 먼저 선투자해 놓으라 이런 말씀이고요. 초역세권의 신축 아파트의 강점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시설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